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지금부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을 위한 황금 키워드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황금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황금 키워드의 이론적, 개념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 텐데, 만약에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키워드 선정하는 방법만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앞부분은 스킵하시고 뒷부분의 영상만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황금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을 팔기 전에 왜 키워드를 먼저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황금 키워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판매자는 네이버라는 시스템에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고객은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하나의 플랫폼 중개 거래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야? 라고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개념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함에 있어서 키워드, 상품 세팅, 광고 운영, 매출 증대, 모든 부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모든 부분에서 항상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플랫폼을 통한 거래다라는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품을 팔까라는 생각에서만 그치시면 안 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네이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매를 해야 되고, 이를 복합적으로 고민함에 있어서 집약적으로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네이버 키워드입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스마트 스토어 매출을 향상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스마트 스토어는 중개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팔아야 하고, 네이버가 원하는 상품을 팔아야 하고, 그 고객 네이버가 원하는 상품이 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키워드다. 이 정도로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특정 상품에 좋은 키워드를 모아놓은 것을 저는 황금 키워드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키워드를 저는 황금 키워드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검색어 수가 많은 키워드입니다. 검색어 수가 많다라는 것은 고객이 원한다, 즉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고객들이 내 상품을 찾을 확률이 올라간다를 뜻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검색어 수가 높은 키워드에 우리의 상품을 노출시키는 것을 미션으로 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경쟁 상품 수가 적은 키워드입니다. 경쟁 상품 수가 적다라는 것은 공급 경쟁이 약하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공급 경쟁이 약하다, 즉 경쟁 상품이 많이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내 상품을 찾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 상품 수가 낮은 키워드에 내 상품을 노출시키는 것을 미션으로 해야 합니다. 즉, 황금 키워드라는 것은 수요가 많은 키워드, 공급이 적은 키워드를 일컫는 말이고요. 이런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키워드를 발굴해야 한다, 황금 키워드를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쇼핑 카테고리, 네이버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이버에서는 키워드마다 노출시키는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키워드를 정리하는지 저의 방법을 예시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파시는 상품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면서 황금 키워드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먼저 엑셀을 켜서 항목을 4가지를 적습니다. 키워드, 검색어 수, 상품 수, 카테고리,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키워드를 여기에 적으면 되고, 이제 검색어 수는 아까 1번 조건이었죠. 검색어 수가 많은 것들을 위주로, 2번 조건 상품 수, 경쟁 상품 수가 적은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뽑을 거고, 세 번째로는 카테고리가 이 각 키워드들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쫙 적으면서 키워드를 선정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의 키워드 도구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네, 이 사이트는 네이버 키워드 검색수 그리고 연관 검색어를 찾을 수 있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툴인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의 핵심 키워드를 먼저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만약에 물티슈를 판다고 가정을 해보고 물티슈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금 키워드의 첫 번째 조건이 검색수가 많은 키워드였죠. 그래서 월간 검색수를 모바일로 정렬을 해주시고 내 상품과 연관된 키워드들을 확인을 해서 엑셀에 옮겨 적는 겁니다. 저는 물티슈이기 때문에 물티슈와 모바일 검색어 수를 아까 엑셀에 옮겨 적으면 되겠죠. 그럼 물티슈 적고 검색어 수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제 상품과 연관된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대용량 물티슈가 있고 아기 물티슈가 있네요. 아기 물티슈 18,700 대용량 물티슈, 이거를 엑셀에 다시 옮겨줍니다. 아기 물티슈 키워드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뭐 손소독 할 수 있다, 내 물티슈가 손소독 할 수 있다 하면은 이 손소독 물티슈 키워드, 손소독 물티슈 키워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실 때는 더 많은 연관 키워드들을 담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예시니까 이 4개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어 수까지 완료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상품수, 경쟁 상품수를 적어줍니다. 이 경쟁 상품수는 어떻게 찾냐면 이 네이버에 해당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내려보시면은 이 네이버 쇼핑에 개수가 있죠. 쇼핑 더보기 옆에 개수가 있는데 이 개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황금 키워드의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인 카테고리가 일치하는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먼저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카테고리는 이제 네이버에서 수많은 상품들이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을 최소화시켜주고 경쟁을 제한해주는 하나의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이 A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A라는 키워드에는 반드시 A-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만 노출되고 그 안에 있는 상품들끼리만 경쟁을 해라 라고 네이버가 경쟁을 제한해 준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대용량 물티슈를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한번 상품들을 보면은 여기 가격 아래에 있는 이게 바로 카테고리입니다. 보시면은 이 카테고리가 모두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쵸? 즉 다시 말해서 대용량 물티슈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한다면 네이버는 이 생활건강 생활용품 화장지 물티슈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들만 노출을 시킬 거고 이 안에 있는 카테고리의 상품들만 경쟁을 해라 라고 경쟁을 제한해 준 겁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네이버에 대용량 물티슈를 검색을 해보고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품들의 카테고리를 확인해서 엑셀에 옮겨 적는 겁니다. 네, 대용량 물티슈 같은 경우는 생활건강 생활용품 화장지 물티슈죠. 그러면은 여기 엑셀에다가 이 카테고리에 대용량 물티슈를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나머지 키워드들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뽑은 같은 키워드, 내 상품과 연관된 같은 키워드지만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른 거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나중에 상품 세팅을 할 때 만약에 제가 생활건강 생활용품 화장지 물티슈라는 카테고리를 등록을 했다면 아기 물티슈라는 키워드에서는 절대 노출이 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품을 세팅할 때도 이 카테고리를 명확히 설정을 해야 되고 어떤 키워드를 내가 노출시킬 건지 그거를 먼저 뽑고 나서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키워드 하나당 노출되는 카테고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약 5% 정도로 키워드 하나당 카테고리가 이렇게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키워드 자체가 복합적인 키워드고 아니면은 카테고리와 일치하는 키워드, 이거는 뭐 나중에 심화된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키워드 하나당 일반적으로 카테고리는 하나인데 이렇게 여러 개인 것도 있는데 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최대한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준비해 놓은 키워드들 중에서 어떤 것을 뽑아야 하는지 그 선정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카테고리가 일치하지 않는 이 두 키워드들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카테고리를 할지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를 할지 먼저 선정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생활건강, 생활용품, 화장지, 물티슈가 많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있는 키워드들은 아무리 경쟁이 좋다고 하더라도 모두 지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수 5만 위의 키워드는 경쟁이 과잉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5만 이상의 상품들은 모두 버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물티슈 키워드가 지금 상품수가 5만이 넘죠. 훨씬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지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경쟁 상품 수가 5만 아래인 키워드들 중에서 검색어 수가 많은 수대로 남기는 겁니다. 저는 예시로 지금 뽑은 것이라서 몇 개 안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탐색할 때는 수십 개가 남아 있을 거고요. 그 수십 개는 검색어 수대로 남기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5만이란 수치는 제가 예시로 든 수치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작업들을 계속 해보고 또 많은 상품들을 서칭해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만의 기준이 생길 거고 그 기준에 맞게끔 이제 키워드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기준에 충족되는 키워드가 몇 개 없으면은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첫 번째로는 연관 검색어를 더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연관 검색어를 다 찾아봤는데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키워드, 이 상품 자체는 고객의 수요가 없는 상품 또는 이미 경쟁이 과포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상품을 서칭하고 다른 상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황금 키워드를 준비하고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10개의 키워드를 선정하면 되고요. 이제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상품 세팅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념과 방법을 적용시켜서 황금 키워드를 뽑을 수 있다면 이후에 심화시켜서 검색어가 적음에도 좋은 키워드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경쟁 상품 수가 많음에도 이게 좋은 키워드임을 구분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고 이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숙지를 하시고 상품을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뽑은 키워드를 상품 페이지에 이제 적용시키는 법은 제 다음 영상 스마트 스토어 상품 세팅하는 영상에서 설명드릴 테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케팅 광고 인사이트가 풍부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의 이유는 있어도 정답은 없다. 지금까지 마케팅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